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우리 증시 또 올라갑니다. 결국은 상방으로 뻗어가는 이 응축된 에너지 결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확실하게 좀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여러분들이 어제 이 시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또 1시쯤 되면은 그렇죠. 저희 랭킹쇼 효과가 있잖아요. 예. 지금도 한 1% 안팎으로 오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오후장에 더 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드디어 이제 그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쵸?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베트남과 미국 관세 협상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지금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죠. 베트남이 사실 처음에 관세 얘기 나왔을 때는 관세 그 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거의 50% 정도 됐잖아요. 맞아요. 46%에서 네. 이번에 20%로 이렇게 조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물론 영향이 미쳐질 텐데 수혜를 보는, 그리고 우려감이 되는 업종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세라는 게 낮으면 좋잖아요. 네. 세금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낮게 낼수록 좋은 건데 이 베트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처럼 네. 우리도 좀 절반 정도 뚝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 이런 기대감,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실 텐데 네. 그 가닥가닥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바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팍팍 궁금증 남겨주시죠. 네, 종목 상담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 지금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출석 체크 한번 해보죠. 예. 홍희님, 오늘도 엄청 덥네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후리지아님도 왕토님 반갑습니다. 맥한더부이님 벌써 12시간이 지났고. 야, 이렇게 맥한더부이님이 해주셨는데. 계셔요? 네, 오셨어요. 야, 이거 뭔지 아세요? 맥한더부이? 맥한더부이. 저희 얼마 전에 태권부이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비슷한, 그게 태권부였나요? 모르겠어요. 뭔가 예, 정찰을 할 수 없는 불렀어. 노래를 한 가지 불렀는데 맥한더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네. 야, 이게 제가 사실 어릴 때 그 뭐 특히 남자아이들은 다 그렇지만 로버트 만화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손에 꼽게 좋아했던 게 맥한더부이. 골든 라이터 이런 거 있어. 골든 라이터요? 골든 라이터 있어요. 라이터가 변신하는 게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 애들이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맥한더부이님. 네. 그리고 수리님도 와주셨고요. 단박질님, 뚱이언니님, 예. 그리고 이종대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막 시작했어요. 왜요? 또 뭐가 보이시세요? 맥한더부이님이 나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뭐 반갑게 인사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이러면 또 뭔가 나올 텐데 저도 싶어가지고. 창호 씨랑 눈이 마주치는 예, 사이에 순간 느꼈죠, 서로 순간 지금. 제가 예.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이걸 불러도 되나? 그 불안한 눈빛을 저도 읽었고 예. 그때 순간 저도 약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요. 괜한 얘기를 또 꺼냈군요, 제가. 예. 상처뿐인 오프닝이었는데 그러면요 오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수다 나눌 오늘의 랭킹 주제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뭘까요? 오늘의 네, 키워드. 오늘의 랭킹은요. 야구? 야구입니다. 네. 프로야구가 한창이죠. 이제 전반기가 좀 지나갔는데 아마 기사들도 좀 쏟아지는 거 많이들 보실 거예요. 지금 관객이 역대 그러니까 상반기 최단기간에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야구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야알못이었던 저도 최근 들어서는 야구 예능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네. 얼마 전에 야구 경기장을 실제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열기가 어마어마하고 와. 저는 한 번 갔는데 또 가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구기 종목에 흥미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남자분들은 축구, 야구에 뭐 열광을 하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축구, 야구 경기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경기장에 가본 적도 야구 경기장 고등학교 때 한 번 가보고 평생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바둑 이런 거 보세요. 아니, 그것도 안 보고 저는 온리 격투기만 봐요. 격투기 마니아라서 격투기. 예, 그래서 야구가 좀 생소한데 어릴 때 그러시군요. 야구 만화책은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저희 랭킹쇼에서는 뭐 어떤 전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재미나게 얘기 나누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야구와 관련된 랭킹 확인하겠습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구단은 그렇습니다. 역시 관중이군요.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순위로 할까 하다가 이거 너무 쉽잖아요. 다들 뭐 야구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알고 계시니까 네. 관중이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구단이 이 구름 관중을 모으는데 성공을 와. 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야구 성적만큼 해주면 참 좋겠다라든지 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롯데 있고요. 롯데 네. 자이언츠, LG 트윈스, SSG 랜더스,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 두산 베어스 이렇게 탑5 구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구를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봐도 사실은 다 들어봤던 팀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 상장사들이고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야구의 현재 순위라든지 이런 것과는 인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무래도 홈구장에서 경기를 많이 펼치잖아요. 예. 근데 구장 사이즈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야구 팬들이라면 재밌게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채팅창 좀 볼까요? 너바나님, 두 분 밝은 옷 보니까 기분이가 좋습니다. 갓종봉님 위한 질문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연해주신 이종목 전문가께서 한화의 광팬이신데 저기 없네요. 예.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그래서 예. 미리 좀 얘기를 드린 게 한화가 지금 1등이에요, 성적으로는. 네네네. 그리고 팬들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다가 매진율도 한화가 제일 높습니다. 오. 매진을 가장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장 자체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군요.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훈훈훈님, 2차 전지 날아간다! 하면서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야 이거님, 확실히 이분은 좀 아시네요. 구장 크기가 달라서 그렇다. 네. 얀얀님도 하나가 없어서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구장의 크기도 같이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얀얀님 티켓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화 하셨는데 맞아요. 매일 예. 매진이기도 하고 다들 야구와 관련해서 사실 또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산하핑님께서 네. 야구장에서 커플들이 서로 응원하는 팀이 다를 때 리액션이 재밌어요. 이런 일도 있나 봐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예. 만약에 뭐 한 분이 기아, 광주다. 그리고 한 분이 롯데, 부산이다. 이래버리면 게다가 옷도 상당히 다르고 예. 응원 타이밍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진짜 싸움 날 수도 있겠는데요? 야구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혹시나 그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같은 팀으로다가 아니요, 따라가면 돼요. 야구 안 보고 격투기 보는 사람으로 설마 얻어맞는 건 아니겠죠? 약간 무섭긴 하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저희 네.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결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구루 전문가님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잘 안 봅니다, 야구를. 책만 보시느라. 저와 조금 주식 시장 비슷하군요. 없다가지고. 자, 그러면 그냥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뽑기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프로야구의 관중분들이 진짜로 많이 오셨대요. 그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구단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구단을 꼽아주실까요? 그래도 제가 뉴스로 좀 접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롯데가 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 1등이 아닐까 그냥 예측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것도 재밌네요. 김구루 전문가께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항상 또 합리적인 추측과 맞아요. 데이터를 해주시는데 약한 분야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또 콕.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김구루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종목을 하나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종목 지금- 진단 요청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네, 화이트 하이드 레인저님께서요. 예. HT 현대 일렉트릭 올려주셔서 이 종목을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자, 매수 가격이요. 37만 8천 원입니다. 네. 기준이 9%인 거 보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단가가 맞춰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수익이 괜찮아요. 45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더 위에 있었죠. 네. 고점에서 매도 후에 나머지는 장기 보유할까 했는데 오늘 가격 조정인지 하락인지 진단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신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를 일부 하신 거군요. 네, 오늘 신고가 쓰고 좀 예. 빠지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어제 오늘 좀 안 좋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예. 일부 수익 실현 잘 하셨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장 일부 매도는 잘한 건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럼 김근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쉽죠. 제가 되게 심플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조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 투자에서 이제
뭐 10일 단위든 한 달 단위든 수출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형 변압기 3총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6월 수출까지도 이제 올타임 하이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갱신이에요. 이런 구조에서는 저는 막 예를 들어서 막 고점 트라이 하셔가지고 최근에 편입한 게 아니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되게 잘하신 게 한번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슈팅이 센데 그러니까 실적과 더불어서 무조건 같이 동일선상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조정받는데 기업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기업은 좀 못 나가는데 주가가 위에 떠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간극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분할로 매도하고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방식을 아주 잘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가격 조정권에서 이제 없는 분들은 언제 사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더 홀딩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 주셨다고 봐요. 일부 챙기셨으면 나머지는 들고 가십시오. 네. 다시 고점 트라이 하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하나는 약간 입장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짧게 상담드리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심이 많이 좀 깨져 있죠. 그래서 등락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이랑 전력설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지금 전력설비 기업들이 단체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없는 분들은 유심히 봐야 될 타이밍, 있는 분들은 일부 챙겼으면 들고 가는 타이밍,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잘 챙기셨고, 그리고 또 분할 매도하신 것도 참 잘하셨다. 지금 들고 계신 부분도 정고점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원래 세우셨던 전략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와, 오늘 야구 주제 잘 골랐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랭킹쇼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나요?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숨죽여 있었던 2차 전지가 쭉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2차 전지 효과가 랭킹쇼 효과가 2차 전지를 이렇게 슉 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후장에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젠스터 전문가님이 또 게시판에 깜짝 등장을 해주셨어요. 예. 전문가님도 저희 랭킹쇼 합류하셔야죠. 그렇죠. 그동안 건강상의 이슈로 이번에 좀 저희 방송국에서 좀 뜸하신데 맞아요. 어떤지 안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얘기 좀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좀 뵙고 싶은데 예. 지금 에코프로 특히 머티리얼즈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갑자기 어느새 보니까 지금 10몇 % 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후장에 예. 1시 그때부터 갑자기 그래요. 게다가 지금 뭐 엔캠도 LNF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는 모양에서 와 거의 뭐 15%를 쏘고 있는 모습이죠. 와. 자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갈증이 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가자 물된 동사님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지금 많이 소외되었던 2차 전지 더 화이팅해서 많은 분들 손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장세에서는 저희 진단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렇게 좀 소외돼 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르는 반면에 재료 있는데도 방산이라든지 뭐 예전에 한창 저희가 조방원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동안은 또 뜸해진 상황으로 시장의 이 주력 종목군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네잎클로버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포스코 그룹 주로 갑니다. 인터내셔널이죠. 여기도 약하지 않습니다. 4% 오르면서 현재 51,000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가격이 66,000원입니다. 15%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 좋죠. 예, 특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상사기업이에요. 근데 이 상사기업 중에서도 사실 이제 자원 관련,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형태는 포스코 인터가 국내에서는 거의 탑티어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 드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게 최근 이제 자원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알래스카 LNG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라든지 관련 이제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에 방문을 최근에도 했죠. 그래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해달라. 그러니까 투자 유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이 건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고 최근에 노이즈가 많이 되고 있는 관세
그리고 관세 유예가 이제 7월 8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만기가 됩니다. 그럼 이 기한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앵커님들이 오프닝 때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베트남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그럼 관세의 새로운 협상이 완료가 될 것이냐 이런 측면들이 지금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포스코 인터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같이 노이즈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알래스카 LNG 사업도 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는 긍정을 표시했고 아마 우리나라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포스코 인터는 대표적인 수혜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너무 높게 샀어요. 제가 이제 이런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구간입니다, 딱. 근데 거기서 이제 평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예, 거의 한 반은 물립니다, 그죠? 좋다 할 때 제일 좋다고 막 다 뜨거워할 때 사면 다 물리고 출발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아니라, 분석 자체는 한 걸음 뒤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LNG 타겟이니까 협상 카드로 쓰일 거니까 그럼 협상 일정이 언제니까 지금 뜨거울 때 말고 다시 차가워졌을 때 주가가 내려올 거니까 내려온 다음에 타겟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봤다라면 네. 아마 지금쯤 뭐 수익권은 아니더라도 내 평단 주변에서 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타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상승 가능성이 지금 훨씬 큰 시점이다 정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 평단이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본전 부근 가격권으로 보면은 이제 6만 원에서 6만 6천 원 정도 되는 부근이 있거든요. 이 레벨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모멘텀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포스코 인터가 거기서 돈을 벌어들일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럼 앞으로 중장기로 가야지로 하면은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투자 형식보다는 이번 관세 노이즈가 해소되는 관점 속에서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같이 한번 매도하는 것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진단 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죠.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구단이 어딜까요? 바로 이거거든요.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어떤 구단일까요? 5위 공개해 주시죠. SSG 랜더스. 네. 18,000명 정도 되는군요. 네. 예. SSG 랜더스가 5위면은 나머지 구단들은 이거보다 네. 더 많은 관중을 좀 모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도 계속 게시판에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나란히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종목별로도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이쪽으로 확실히 매기가 가 있습니다. 정말 소외가 좀 됐었던 친구들이 잘 가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변화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베트남의 관세 협상 소식에 돌아온 외국인의 힘이 불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트럼프 감세법이 반도체 세액 공제가 35%로 확대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강한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했고요. 현재 3% 강세 보이며 62,7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AI 시장의 확대 수혜 기대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요. 강보합세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61,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3위에는 다날 올라왔습니다. 싱가포르발 훈풍을 갖고 있는 다날 오늘도 주목을 받으면서 7,620원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4위에는 현대로템 올라왔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현대로템이죠.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의 열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8조 8천억 원이라는 계약 규모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22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현재 1%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9만 9,200원 선 지나갑니다. 5위에는 로키텔스케어 올라왔습니다. AI 기반의 피부암 재생치료 임상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6위에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철강주도 뜨거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반덤핑 제소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 기대를 받고 있는 지주사이기도 한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는 31만 8,5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8%대 급등세 지속합니다. 7위에는 에코플라스틱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오늘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은 친환경차 부품 제조사로서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며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4,145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3,930원 선 지나갑니다. 8위에는 하나솔루션 올라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태양광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들의 현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불가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3%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은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는 양봉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9위에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과 함께 AI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2% 하락한 26,150원 선 보입니다. 10위에는 제주반도체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11위에는 네이버 랭크됐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상승분이 조금은 축소되면서 현재는 0.3% 소폭 상승에 그치며 25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12위에는 상지건설 올라왔습니다. 전일 상한가까지 올라섰던 상지건설인데요. 오늘장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도 11% 가까운 급등세 보입니다. 13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와 AI의 훈풍을 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53,500원을 경신했고요. 현재는 52,8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에 비해서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세 보이면서 28만 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미래반도체 랭크됐습니다. 미래반도체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경안에 반영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하면서 19,000원 선까지 돌파를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17,59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LG화학 랭크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확대 소식까지 나오면서 LG화학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이긴 한데요. 8% 급등세 보이며 26만 원 선 보입니다. 17위에는 카카오페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18위에는 현대제철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철강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제철도 현재 14% 강세 지속됩니다. 이어서 19위에는 파미셀이 랭크됐습니다. 파미셀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5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 넘게 밀려나며 11,47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0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됐습니다. 해외 원전 수출의 수혜주로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장 뜨거운 건 바로 방산주입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이 완료되면서 오늘 방산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이제는 현대로템을 넘어서 방산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방산주에 대한 전망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폴란드 관련해서 계약건이 대규모로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방산주 역시 K방산의 저력을 확인했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데 당장 오늘 자체 급등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미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왔었죠. 자, 그렇다면 K방산주의 현재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폴란드 2차도 사실 우리가 될 거를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증시는, 시장은 그런 걸 방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라고도 보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전망이 지금 앞으로도 꽤나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드리면, 지금 방산주들이 다 신고가 영역에서 놀고 있는데 얘네들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니다. 저는 이 방산주들을 사야 될 타이밍을 지금 센티멘탈이 좀 깨져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가 나와도 붙질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방산주들이 많은데 더 빠져야 됩니다. 가격 메리트를 더 줘야 그때 가서 우리가 먹을 자리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먹을 자리보다 이제 뱉어야 되는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들이 붙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조금 빠지니까 지금 기회인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현대로템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래요. 여기서 이제 빠졌다 뭐 논하기가 좀 애매하죠. 최소한 이런 정도의 하락 정도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직은 저는 기회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기업 자체는 지금 너무 좋아요. 업황도 너무 좋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산업재 쪽에서 조선방산 베이스, 그리고 원전 베이스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실적이 좋은데 많이 튄 애들 말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 안 간 애들 있죠. 좀 덜 간 애들. 이쪽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7월 중하순부터 출발할 건데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지금 방사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론 또는 차익이 좀 더 발생해야지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로서의 관점이고요. 기업이나 업황 얘기 드리면 뭐 여전히 너무 좋고 과거에도 좋았고 당분간 뭐 실적이 엄청 깨진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좀 작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도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또 무난한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가 라인에 있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맞고, 예, 원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라면 가격 메리트 줄 때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물론 호재성 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장 초반엔 강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조금은 재료 내출성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오를 때 보기보다는 이들 종목은 끝난 건 아니니 조정받을 때 보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호재 나왔는데 오늘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권 내에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게요. 예. 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뜨거워요. 질주가 뭐 대단합니다. 채팅창에도 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행투가이드님께서는 기대감을 좀 낮추셨나 보죠. 낮부터 가기에는 체력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조아님은 지금부터 가는 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그마님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그 VI에 발동된 LNF 네. 이거 뭐 단타 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보세요. LG엔솔이 7%, 포스코홀딩스가 8%, 이 무거운 종목들이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갑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얼마 전에 뭐 거의 상한가 갔었죠.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뭐 특별하게 2차전지 쪽으로 재료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확실히 후반에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좋아지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의 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뚜렷한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앨범알이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죠. 같은 예. 맥락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 방산 섹터, 2차전지 움직임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2차 전지가 튀어오르면서 예. 오랜만에 보는 이름들도 많이 눈에 띄고 맞습니다. 있죠. 참 분위기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다시 예. 그럼 내 종목도 하시면서 등장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보이시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반가운 별명이 있어요. 똑똑 박사 에디님께서 또 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오랜만에 뵙니다. 네, 자주 좀 와주세요. 예. 바로 진단받을 종목은 펜텍입니다. 이게 매수가가 높네요. 예, 그래서 지금 똑똑박사 에디님이 너무 힘들어서 쉬다 왔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럴 때는 네 조금 더 쉬셔도 되고 거리를 좀 두시는 것도 그래요. 멘탈 관리하시는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 종목 매수가가 좀 높은데 4,600원에 사셨다고,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네. 매수가를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힘들었을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계속 밀렸어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근우 전문가님 전략 알려주시죠. 우선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평단이 잡히면. 이게 종목을 떠나서 이런 구조면은 대응이 상당히 난해해집니다. 그쵸? 내 평단과 지금 이 주가 간의 간격이 너무나도 커져버리면 이걸 더 사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정리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 추세 자체가 이미 많이 무너져 있고, 특히나 이제 업황도 그다지 좋지 못하는 것들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덧붙여서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개별주로서 좀 어려운 형태가 유지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우리가 항상 순환매 할 때 어떤 구조로 도냐면, 먼저 큰 기업들이 돕니다. 지금 이 펜텍 같은 기업도 이제 반도체 자동화 장비라든지 사실 계열 자체는 반도체에 속해요. 그러면 큰 종목들이 한번 돌고 나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한번 도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키워드라든지 테마 같은 게 좀 잡혀서 움직이는 형태가 좀 또렷하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랬을 때 기대값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이 종목은 탈출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대값을 너무 크게 두지 말고 얘는 좀 올라오면은 내가 손실폭을 좀 줄여야지를 목표로 두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펜텍이라는 종목 가지고 비중을 더 추가해서 내 투자에 상당히 큰 파일을 차지하게끔 만드는 건 현명한 방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얘가 올라오는 폭 안에서 정리를 할 건데, 저는 이 펜텍 종목이 이제 테마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좋게 크게 이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다만 등락이 크다 보니까 조정받을 때도 세게 내려가는 폭이 가능할 건데, 이걸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 잡힐 때 매도 잡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테마 한번 잡히고 또 조정 나오고 잡히고 하는 폭까지 좀 기다려야 그나마 회복세가 좀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 튀면 판다보다는 튀고 내려가고 하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매 타겟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원래 순환매 타겟으로 보면은 짧게 끊어야 되는데, 평단상 제가 좀 특별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기간은 걸릴 건데 이거 3,500원 레벨까지 우리 기다렸다가 팝시다. 그러기에는 저는 충분해 보이는 게, 이제 반도체 전체가 지금 업황이 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 돌고 있는 업황 중에서 사실 이 펜텍이 가지고 있는 캐파는 그다지 크진 않지만 키워드 잡힐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테마가 좀 붙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하락이 이제 좀 큰 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타겟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기대값을 높게 가져가서 나 이걸로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런 형태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기간 투자 관점인 겁니다. 기간 투자 하셔가지고 3,500원 정도 레벨에 손실 줄이고 탈출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간은 6개월 이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좀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입니다. 이 반등의 목표치는 3,500원이고요. 손절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1,000원 후반대 생각해보면 훨씬 더 나은 가격이잖아요. 좀 인내를 가지고 이 종목은 조금 버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 볼게요. 알고고님 오셨는데요. 네. 창호상정의권님 안녕하세요. 저희 며느리 양수 나와서 병원 갔어요. 힘들지 않게 잘 견뎌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희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 또 시청자분들의 기쁜 일, 슬픈 일, 그리고 이렇게 힘이 필요한 일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분명히 며느님도 순산하시고 또 고모님께도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리지아님 말씀이 딱 맞아요. 좋은 일인데 이게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순산하시길요. 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똑박사 에디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종목 진단 요청은 많이 좀 들어오네요. 스텔라님은 LX 인터내셔널, 아지랑이님은 삼성전기, 딩동댕님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이렇게 신청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종목 진단 좀 더 달려볼까요? 네. 박경진님께서 올려주신 유니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중이 높지는 않아서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맞아요. 유니셈 사신 가격이 8,000원대입니다. 8,663원. 현재 주가는 6,0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중은 5% 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도 꽤나 괜찮습니다. 유니셈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시각 알려주시죠. 자, 이분은 한 번 더 삽시다.
네, 지금 5% 들고 계신데 한 5% 정도 채우셔가지고 비중 한 10%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실적이 좀 안 찍혔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랑 실적이 좀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공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섹터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같이 빠지는 기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니셉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로 보자라면은 예를 들어 열 관리한다라든지 또는 맥심 냉각이라든지 하는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퍼포먼스 값이 기대값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같을 때 이런 유니셈 같은 기업들은 조금 모아두면은 튈 때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 자체가 이제 스크러버나 칠러를 하기 때문인데 칠러나 스크러버 하는 기업은 국내에 이제 유니셈이랑 GSC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쪽 향으로 해서 좀 기대값을 가져가 보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평단에서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1번이 있고 2번은 좀 사가지고 낮추는 전략이 있는데 이거 낮추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보면 꿈틀거리는 거 느껴지죠? 오늘 오전에도 보면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특별히 데이터 좋은 애들 기판으로 보면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완성 반도체로 보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쪽 향만 셌다라면 이번 주 오면서 좀 수급이 퍼져나가고 그동안 안 움직였던 애들도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유니셈도 순서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누워있는 구조 속에 있을 때 추가로 매수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놓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손실 볼 종목은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만 좀 낮춰놓자. 그리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걱정하고 계실 텐데 괜찮다고 손실 볼 만한 종목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 더 살만한 시점이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게시판에 로라님이시죠? 네. 저도 유니셈 7,100원에 있어요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니 알고고님이 예. 며느리 분께서 지금 예. 순산을 기원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얀얀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신생아 냄새가 그게 또 그립다고.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어서 그게 따로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 그게 있대요. 그 신생아 냄새가 꼭 있는데 꼭 쥐고 있는 손에서 나는 그 꼬랑내 같은 냄새가 있대요. 뭐 강아지 발꽃순내 같은 게. 뭘까 싶네요. 저는 신생아 냄새라고 하길래 어렴풋이 약간 좀 포근한 분냄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저도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이게 뭐 애를 키워봤어야 지금 알죠. 자, 우리 자님, 우리 며느리 아들이 양수 터져서 병원 갔다 왔다 하는 거 아직 멀었다. 네. 새벽 5시 나 운동 가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야 낳겠다 했는데 네. 운동 끝나고 나오니까 벌써 낳았다 하던데요. 자연분만인데. 아유, 우리 자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맞아 시트콤의 한 장면 같네요. 예. 리아님께서도 신생아 냄새 있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저희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잘 기르고 있는 우리 PD도 신생아 냄새가 그립다고. 다들 한번 경험해보면 그 냄새가 그립나 봐요. 저도 한번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가즈아님의 종목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6,755원입니다. 비중은 그래요? 역시 이번에도 비중이 많진 않아요. 딱 5% 들고 계시는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금 현재 주가가 6,650원입니다. 매수가와 큰 차이가 없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좀 내려왔을 때 이번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잠시 또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이 내려가는 곡선이 끊겨야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게 좀 편해지는데 이거는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금 시장 색깔이 바뀌는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바뀌었어요. 어디서 바뀌었냐면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모 회사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움직이는 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증권주로서 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주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받고 있죠. 미래에셋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하고 있는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벨리온에 투자했기 때문에 AI 반도체 모멘텀도 같이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AI주들, 스테이블 코인주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본주는 아니에요. 지금 대장 역할을 하는 건 미래에셋 증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좀 빠질 때 편입한다라고 보면 미래에셋 증권을 사는 게 좋습니다. 벤처투자보다는.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후발 형식이라서 움직임 폭도 좀 둔할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추가 매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거 더 사시려면 많이 빠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거 6,000원대 초반부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단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가능성상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지금도 보면은 막 등락이 막 나오죠. 근데 상승으로 유지를 못 합니다. 다 윗꼬리들을 달고 끝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센티멘탈이 깨져 있는 게 유지가 되면 미래에셋 벤처는 당연히 후발주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예 밑으로 사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글로벌에서 키워드로 등장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은 한참 밑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편입 자체를 좀 밑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본주를 공략하는 게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은 들어요.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저 6,000원대 초반 한 6,200원, 6,100원 이런 레벨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하셔서 다음 이제 AI나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움직이는 텀에서 상승을 기다려보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길게 못 가요. 그랬을 때에는 이 7,000원, 7,500원 사이 구간 있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보셔야 되고, 요 밑으로까지 가면은 그래서 2차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 볼 수 있는 형태의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점을 두 개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책정해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나중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제가 디테일하게 전략을 드리는 거니까 이대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증권으로 오히려 주목하는 게 어떨까라는 힌트도 같이 가져가시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 랭킹쇼 후반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예. 계속해서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잠깐만요, 그 전에 4위 한번 공개하고 하면 안 돼요? 선택지를 좀 줄여드려야죠, 미리. 지금 이미 게시판에 좀 등장을 해주셔가지고. 인사 미리 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좀 혼날 차례인 것 같은데 빨리 좀 만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 랭킹부터 얘기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야구 진짜 잘 꼽은 것 같아요. 올해 프로야구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구단을 보고 있거든요. 5위는 SSG 랜더스. 그러면 4위는 어딜까요?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두산 베어스. 네, 두산 베어스가 4위를 차지했고요. 사실은 크게 뭐 점수 차이 이런 관객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이 수도권 내에서 자리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성 팬이 상당히 좀 많은 구단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5위, 4위까지 알아봤고 세 가지 구단이 남아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하나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요, 이 LG하고 두산이 잠실구장을 씁니다. 그리고 SSG 랜더스가 5위였잖아요. 여기가 문학구장을 쓰는데 사이즈가 큰 구장이래요. 수용 인원이 24,000명 안팎으로 좀 구장을 큰 곳을 활용하는 그런 구단이 이 순위가 높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야구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화 없다고 게시판에서 막 그래요. 저를 마치 혼내시는 것처럼 토리맘님 하나 외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얀야님은 본인이 하나 팬이고 따님은 두산 팬이시
끝이라고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하나가 이번에 구장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잖아요. 예. 대전에 이 하나생명 볼파크라고 하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네.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도시 얘기하다 하지 않았어요? 저 그 성심당이랑 이 야구 보러 대전 가고 싶다고 네네네.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세계 최초의 인피니티 풀 수영을 하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 구장이 거기예요. 대전에 있다고요? 네. 이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시범 운행만 해가지고 우와. 실제로 티켓 끊어서 갔다 오신 분들은 없어요. 7월 8일이니까 오. 다음 주에 이 상호과세 예. 유예 시한이 만료된 딱 그날이네요. 어떻게? 7월 8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간대요. 재밌겠는데요? 저 그거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와. 여름에 버킷리스트예요, 제. 자, 잠깐만요.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연결이 피디님 된 거죠?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상하게 연결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빨리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이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연결이 좀 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예,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채팅창에 많은 이야기를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얀얀님께서 예. 대전은 티켓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또 해주셨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 매진율이 한화가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 그 구장이 작아요. 근데 제가 사실 계속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화는 또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황금마루님께서 하나는 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했는데 아마 예. 이 야구도 야구지만 요즘에 한화 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사계절님, 아임리얼님 많은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는데 예. 이쯤에서 우리 이종복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키워드가 야구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한화가 여기 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올해 프로야구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구단은 과연 어딜까요? 내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빨리 2,500이 아니고 오. 3,000명. 에? 당장 3,000명. 당장 3,000명. 3,000요? 3,000명 올 수 있어요. 오늘 왜냐면 2,000지. 네. 다른 저기 불필요한 방송 그거 볼 필요 없고 다 이토마토로 오라고 하세요. 3,000명이면 네. 지금 당장 매수할 주식 6개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반도체 2차 전지. 오,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우리 또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 모듬 진단으로 15개 해줄 수도 있으니까 첨서부터 모듬으로 주세요. 15개요? 모듬으로. 네. 5개를 한 번에 줘도 되고 기본 3-4개를 주시라고. 그럼 내가 그대로 해드릴게. 그리고 내가 얘기 좀 조금 해드릴게요. 예. 이거 편파 방송이지. 왜요? 자, 일단 프로야구 구단 중에 관중을 가장 많이 모은 구단 하면 일단 인구수가 많은 쪽이 일단 가장 많을 거 아닙니까? 그쵸. 차라리 좌석을 가장 연속적으로 아니면 좌석 수를 가장 많이 매진시킨 팀 이런 문제를 내야지. 그럼 하나겠죠. 그럼 무조건 하나 이글스잖아요. 그럼 하나예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이글스가 이번에 이게 우선 정답을 얘기해드리면 이것은 정답이 1등은 어려워요. 왜냐면은요 LG 트윈스가 잠실 야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잠실 야구장이 우리나라 구단 중에서 가장 넓고 커요. 근데 롯데 자이언츠가 인구수가 부산 쪽은 300만인가? 300만이 넘을 거리 아마 부산 쪽 맞죠? 부산 인구가 300만이 넘고 네. 야구장도 커요. 롯데 자이언츠도. 근데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잖아요. 저 대구는 인구수가 부산보다 한 100여만 주 정도가 작아요. 근데 구장이 신구장이에요. 그러면 신구장은 보통 그 좌석수를 좀 넉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롯데하고 삼성하고 어려웠고 LG 트윈스는 말 그대로 잠실인데 롯데 팬하고 삼성 팬은 진짜 열성적인 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어려워요. 이 문제는 한화 이글스는 이번에 그 신구장 개장한 거 우리 박상정 앵커가 그 저기 수영장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내가 얘기해줘야지. 그 원래 그 수영장을 오픈하기 전에는 예. 관중수가 좀 작았는데 그 수영장 오픈했어도 뭐 거기 뭐 수영장 들어가는 사람이 뭐 몇천 명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 한화 이글스 야구장은 수영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어제 저녁까지 날씨도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입술 파란데 그 수영장에서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독보적인 야구장이 우리 대전 그 볼파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관중 몰이의 관중 수는 한화이글스가 떨어져도 예. 그 팬의 그 열정, 이거는 세계 최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팀은 롯데자이언츠하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LG 트윈스인데, 롯데는 옛날 구장이고 삼성은 신구장이라 삼성이 롯데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높고, LG는 원래가 큰 구장이라 LG하고 삼성은 아마 몇백 명 차이가 안 날 거예요. 3등은 내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1등, 2등은 잘 모르겠으나 LG 트윈스보다는 삼성 라이온즈가 신구장이니까 나는 삼성, LG, 롯데로 할게요. 삼성, LG, 롯데 이 순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대신 예. 1등이 차이가 아마 몇 명 안 날 겁니다. 예. 이거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전문 분야로 가시니까 그냥 거의 해설을 하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답지를 아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전문가 때려치면 나 야구 해설하려고. 어울리셔요. 그땐 저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종목이 아니라 오늘 주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종목 잔뜩 갈게요. 앞서 저희가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요, 종목을 고르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리스트업이 딱 됐습니다. 제작진이 바로 지금 전달을 네. 해줬는데, 이 종목 전문가께서는 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5개가 반도체로 가보죠. 반도체 5종목부터 예.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강금님께서요. FST 오늘 좋아요. 18,120원에 비중 15%,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인생봄날님께서는 원익 IPS. 여기도 이 종목은 센데요. 27,500원에 20% 오래 기다렸어요. 역시나 예. 목표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익 IPS는 거의 지금 매수가하고 근처에요. 약간 예. 수익 구간이시고, 하연님께서는 SNS테 32,200원에 비중 10% 더 보유할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요? 예. 자, 다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유니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우봉님의 종목이고요. 유니테스트 매수 가격은 27,820원. 그리고 5%. 여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앞서 세 종목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갑니다. 한타지 기사님의 월덱스에 22,982원입니다. 이 숫자부터가 왠지 비중을 조금씩 늘려오셨던 느낌인데 10% 비중이시고요. 분할 매수하던 중인데요. 갑자기 급등을 하네요. 급등하는 이유와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오늘 이 5가지 종목 중에 유니테스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급등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연 이 5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반도체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5종목 이거 좀 봐주시죠. 와, 이 토마토 페리 이거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까 마이크하고 V믹스 저기 해서 한 소리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이거 실력 없으면 이거 그냥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반도체 회사 출신이고 그냥 밥만 먹으면은 반도체 2차 전지만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모듬 진단이나 이런 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VOD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지난 방송을 좀 보라고 해드리고,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성장주는 이종복이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나는 AI 신봉자라고 하고, 성장주 나한테 물어봐. 그 다음에 실적이 별로 안 되는 주식들 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내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수년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냐면, 눈에 보이는 숫자만 갖고 하면은 지금장 못 따라가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시켜서 평가를 해야지 되는 그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다가만 먹고 살면은 나온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특징, 그 시장의 분위기, 그 시장의 매수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장점인 사람이에요. 요 얘기 해드리고, 지금도 보면 종목 진단하는 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너무 대충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원익 IPS서부터 막 저런 주식들이 이 시간에 최근 내에 상담을 되게 많이 해준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만 찾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원익 IP, 원익 아짜 그냥 하나만 칠게요. 그냥 당장 보세요, 여러분. 6월 5일 날 원익 IP 이 랭킹쇼에서 진단해 줬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하나만. 여기 원익 IP 4월 25일 날도 Same Place Best라고 해갖고 뭐 얘기해 줬고 등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FST 이거는 이분은 되게 운 좋은 사람 같은데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초송으로 추천한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금부터 시청자가 원하는 맞춤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했듯이 기업 이 종목 분석하면서 5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장황한 설명하면서 5분이 가죠. 종목 진단은 간단해요. FST 목표가 이거 뭐 목표가 물어봐요. 대신 1차, 2차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 이 종목한테 종목 진단할 때는 1차는 25,000원. 그죠? 예, 1차는 25,000원. 그 다음에 2차, 이건 2차도 있고요. 3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고 노래방을 안 가서 김복만 전문가 따라 2차 전지 꼭 줘야 돼요. 대신 2차 전지는 내가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니까 2차 전지는 4개만 5개 하지 말고. 자, FST 1차적으로 여기입니다. 24,500원이 1차 목표가예요.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익 IPS 이분 이제 27,500원이잖아요. 내가 원익 IP 이게 이무기가 용의될상 해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분 40% 사갖고 요쯤 어딘가에서 물어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냥 물어보고 입 닦는 거요? 지금 정도의 반도체 기세라면은 원래 가격으로는 3만 원이지만은 내가 이 원익 IP는 이무기가 용의되는 주식이니까 32,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자, 그 다음에 SN S텍. 이건 유창호 앵커가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이 종목이가 이 SN S텍이라는 주식도 이게 지난 5월달 언저리에 시청자 공약주입니다. 이거 안 찾아도 될 거예요? 근데 SN 이 종목은 이게 그 저기 볼 때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LNF나 막 이런 식으로 어이가 헷갈려갖고 이런 주식은 좀 이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헷갈려. 보세요, 여러분. SN S텍 실적 명분 다 좋고 뭐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못해서 주춤거리지만은 31,000원대로 밀리면 더 사버리고 30% 들어가도 되고 4만 원에서 42,000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시청자 공약으로 얘기해줬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이분 32,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왜 10%밖에 안 산겨? 이거 30% 사도 되는 거라고 얘기해드렸잖아. 날짜가 5월달이잖아요. 5월 9일이죠. 자, SNS 때 그 뒤에 31,000원대로 밀렸잖아요. 이분 이토마토를 실시간으로 안 본겨. 그러니까 빨리 3,000명 만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라니까. 나 반도체 회사 출신이 되니까. 자, 결론. 반도체는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게 법입니다. 자, 이거 뭐 기세적으로 5만 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2,000원에 해가지고서 5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좀 어려운 주식이에요. 실적이 별로 안 좋고 패턴 자체가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27,000원에 5%. 어휴, 27,000원?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분한테. 27,000원이면은 이 사람은요, 지옥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정수리 중에 정수리, 최정수리를 10점 만점에 100점을 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27,000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대신 나한테 물어본 거 행운인 줄 아시고 이거는 15%를 더 사는 의견을 드릴게요. 먹고 나오고 싶으면 15%를 더 사면 단가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도체들 날아가면은 기본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먹고 나오고 싶으면 15%를 더 사서 18,000원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증여하든지. 자, 그 다음에 윌덱스. 이 제일 어려운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이종복이가 개인적으로 잘 안 보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은. 그러나
이 주식은 아마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네요. 주가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빠질 때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급등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유가 없이 급등하는 게 좋은 겁니다. 시청자님.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전고점 있잖아요. 요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반도체를 하라. 이유 없음. 마치겠습니다. 예, 자신감 있게 반도체에 대한 진단 쭉 이어서 5종목을 한 번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예. 자, 이렇게 반도체 특집으로 살펴드렸는데, 와, 네. 확실히 좀 많이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2,200명 가까이 오셨는데, 오늘 3,000명까지 들어와 주시면, 반도체와 2차전지 6개 종목,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거 바로 쫙 불러주신다고 하거든요. 3,000명인데 쉽지 않은 숫자거든요, 지금 이 시간. 그렇긴 자, 합니다. 일단은 뭐 예.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기다려 보겠고요. 예, 주변의 네. 분들도 지금 바로 또 접속하라고 좀 불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뜻밖의 이런 정보들도 받아가 보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네. 이종국 전문가도 2차전지에 하실 말씀이 있다. 잠시만요. 예.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기 한 건데, 이게 또 찾아놓은 게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랭킹 슈잖아요, 여러분. 이 6월 26일 날, 이 화면 좀 잡아줘 보세요. 그때 모둠 진단할 때 이종복이가 PD한테 반도체를 뽑을지 2차전지를 뽑을지 막 그거 헷갈릴 때 한 얘기. 반도체 뽑으면 지금 그냥 무조건 수익 날 거고, 2차전지를 뽑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가면서 수익 날 거고, 로봇을 뽑으면 해갖고 이거 설명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맞추는 사람이잖아요. 2차전지 빨리 주세요. 네. 아니, 보통은 저희 시간 끌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달라고. 오히려 저희 제작진이 저희 준비 좀 할게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뽑는 거라서요. 막 헉헉대고 있는데 2차전지들 네.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셔서 미카엘님께서는 이제 2차전지 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리아님도 제발 2차전지 쭉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천사의 나팔님도 2차전지 올라가니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요거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3위입니다. 프로야구 가장 많은 관중을 모은 구단. 오늘의 3위는 바로 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오, 네. 그래요. 일단 이종보 전문가 의견 바로 3위는 정답이 나왔고 1, 2위만 남기고 있죠.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직구장하고 잠실구장하고요. 그리고 또 대구의 라이온스 파크하고가 다 24,000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3위에 사직구장 나왔는데 전문가님? 보세요. 지금 보면 아까 롯데가 2만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LG 트윈스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2만 4천 명 정도 2만 4천 정도 되나? 2만 3, 4천 정도고 네. LG 트윈스 쪽 잠실 야구장이 2만 5, 6천 정도. 그리고 저 롯데 자이언츠도 2만 몇 석 정도 되는 거거든요. 2만 한 2, 3천 정도 되나? 그러니까 좌석 수와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1등, 2등은 나 맞추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 이거 상정 앵커가 낸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LG 트윈스 색깔이 1등이었는데 네. 남자는 때로는 파란 것도 좋아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남자는 핑크지가 또 그런 거예요? 파란 게 또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게 또 시원해 파란색 보이긴 입어줘야죠. 하죠. 예. 그러니까 네. 동해바다 지금 푸르푸르 타잖아. 우리가 안 그러니까요. 보는 게 녹색인데 이거 100% 네. 삼성 라이온즈 대신 차이는 아마 몇백 명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100% 삼성으로 갑시다 그러면 네,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자, 뭐 거의 아니 종목들을 이렇게 맨날 보시면서 야구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신기하네요. 자, 예. 일단은 오늘 주제 얘기까지 딱 알아봤고요. 이쯤에서는 1시간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3위에 에코프로 머티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54,900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10% 가까운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KCTC가 올라왔는데요. 북극항로 개척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과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KCTC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도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500원 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8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예상치를 하회한 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소외했다는 인식 속에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한 달 반 만에 장중에는 시총 3위를 탈환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32만 5천 원을 경신해냈고요. 현재는 윗꼬리를 일부 달면서 31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9위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 올라왔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인데요. 올해 매출이 2,080억 원, 영업이익은 660억 원의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오후장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 고점 25,65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2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 강원에너지 올라왔습니다. 강원에너지는 미국의 차세대 원전 SMR 프로젝트 시스템의 설계를 수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설비 공급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고점은 8,100원 선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는 7,47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5위에 삼성 SDI 역시 2차전지 관련주가 대거 올라왔는데요. 삼성 SDI도 테슬라 훈풍 속에서 오늘 18만 7천 원 선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17위에는 EV 첨단 소재 랭크됐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플롤로지움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리튬 세라믹 배터리의 누적 출하량이 24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EV 첨단 소재 2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고요. 역시나 에코프로도 오늘 강한 급반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4.6%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LNF 올라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테슬라 훈풍과 더해지면서 LNF도 56,600원 장중 고점을 경신했고요. 현재는 6.89% 상승한 5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종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2차 전지주인데요. 2차 전지주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전략 또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이 이렇게 나온 김에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뷰 그리고 플러스 종목들을 몇 개 묶어서 모둠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입니다. 삼성 SDI죠. 21만 8천 원에 15%. 현재는 20만 원대 조금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약간 손실 보고 계세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유튜브 딩동댕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97,000원에 27%. 아, 여기는 손실이 크죠. 네, 한 반토막. 반토막입니다. 맞아요. 물타기를 여기서 더 해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비중은 27%고요. 네. 그리고 또 2가지 종목 더 남아있죠? 황금마루님께서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신청해 주셨는데 비중이 네. 꽤 높으세요. 30% 정도 됩니다. 아, 그러네요. 29%. 그런데 사신 가격이 44,000원으로 그래도 약간이지만은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예. 45,000원 부근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만 좋은 서포터님이 나노신 소재를 신청해 주셨는데 57,574원, 비중 10%. 대주전자가 급등을 하는데 나노신 소재가 언제 움직일까요?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4가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2차 전지 오늘장의 움직임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종목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써야 될지 그죠? 나중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번 2차 전지 할 때 쓸게요, 여러분. 우선 질문 들어왔고 또 우리 또 MC가 또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해드렸으니까 그냥 뭐 2차 전지 현 시점 대응 전략이 뭐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패스죠. 그죠? 예. 그리고 기존에 2차 전지에 물려있던 분들도 팔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우리가 기술적인 거 하나를 써갖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2차 전지는 역배열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저항은 어느 순간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대주전자가 이게
그때도 랭킹쇼였던 것 같은데 이거 이종복이가 요새 약간 그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때도 누군가가 대주전자 물려가지고 봐봐. 2차 전지 모둠 진단할 때 보이죠? 6월 26일 거 당장 추가 매수. 우리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분이 이제 보다시피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검색 상위에도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의견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 갖고 있으면 되고 비중 자금은 더 사셔야 돼요. 대신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기술적으로 이제 역배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씩 올라가면 단기 저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일부를 익절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한 것을 비중을 줄일지서부터 이런 것들은 뭐 나는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대신 지금 시간 짧으니까 뭐 내일 미스터 진단 또 한 8,000명 정도 오고 그러면 2차 전지 아주 그냥 특집으로다가 한 30개 주식 목표가를 바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야간 방송하거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외받는 분들 이런 장에서 소외받으면 안 되지.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듯이 그냥 반도체 주문 실수에도 20, 30% 수익 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한 게 뭐 3년 전이 아니고 3주 정도 전이었잖아요. 3주 정도 전. 그래서 결론은 2차 전지 뷰티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저희가 종목 진단도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야기 또 이어서 들어가 볼까요? 아, 저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네. 그 마제스터 전문가가 2차 전지 좀 저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백두대간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얘기할게요. 6월 28일 날 김복만 전문가하고 나하고 마제스터 전문가가 요거 인증샷 요거 백두대간 그죠? 선자령 이 가가지고서 이거 지금 사진 찍은 건데 나는 좀 볼품이 없어요. 이 보시면은 이 백두대간 선자령에 가서 개인들 소외받지 말라고 기도드리고 이게 지금 외롭게 올라가고 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제스터 전문가가 이제 이토마토에서 내가 알기로는 전문가를 이제 그만하고 따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건 아니다. 그지? 이 오범수라는 저 마제스터 전문가가 사정상 그죠? 예, 이토마토 그만두니까 내가 또 어깨가 무거워요. 그 김복만 전문가하고 어쨌든 마제스터 전문가 방송에 안 나와도 도망간 게 아니고 떳떳하게 그죠? 이종복 전문가한테 2차 전지 넘겨놓고 도망간 게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이크 드릴 테니까 종목 진단 다시 주세요. 끝. 전문가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저희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제스터 네. 전문가님. 자, 네. 오늘 그리고 2차 전지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이죠. 거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건 뭐 사실 이종복 전문가께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거기다가 나노 신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종목들 어떻게 각각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들도 자세히 진단해 주실까요? 예.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마제스터가 만약에 방송 프로에 나가고 그랬으면 여러분들한테 정식적으로 인사를 했을 텐데 무릇 전문가라면 자기가 몸담고 있다가 옮기고 그럴 때 인사 정도는 하는 게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그죠? 대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준 거고 자 삼성 SDI부터 갈게요. 이거는요. 핵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죠? 예. 그리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밀렸으나 유상증자 받으라고 하나님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회 주신 거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들고 있는 분들 고점에서 유상증자 폭탄 맞았어도 삼성 SDI가 향후에 40만 원, 50만 원 가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기 투자하면서 현업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직장에서도 효율성 올라가는 거고 삼성 SDI가 돈 벌어주고 뭐 삼성 SDI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이거 21만 8천 원에 사셨으면은 이거 더 사야죠. 15%가 이게 삼성 SDI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상증자를 받으셨어도
삼성 SDI는 비중 자체가 단독으로 30에서 50%를 들어가도 되는 주식이에요.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1차, 2차 이런 단기 저항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기술적인 단기 저항 정도는 노멀하게 241선 30만 원 중간값 25에서 27.5 수준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가시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상황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이제 내가 종목 코드 번호 이게 저기 할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은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돌았다 그러는 게 좋은 거고요. 돌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그런 거 좀 있어요. 97,000원 27% 물타기 하는 게 더 이건 물타기라고 하지 말고 추가 매수. 장기 투자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게요. 당연히 추가 매수죠. 근데 시청자분은 물타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 부정 탈 수 있어요. 추가 매수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97,000원에 샀는데 이걸 왜 물렸다고 생각해? 그냥 좋은 주식이 평가를 못 받아서 흘러내린 거지.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대신 기술적으로 1차적인 게 한 7, 8만 원 정도가 기술적인 어떤 저항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인데요. 이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어떤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잖아요. 그거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진단했던 것 같은데 대주전자 급등하는데 아니다, 이건 나노구나. 44,000원 29% 중기 44,000원 29%면 중간에 따라가서 물렸거나 물타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비중 많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는 20% 내외만 중기는 6만 원 이상이죠. 근데 이것도 1차적인 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의 저항은 있을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6만 5천 원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어떠한 흔적도 없죠. 내가 이것도 보물로 얘기하는 건데 가장 늦어요. 왜냐면은 사이즈도 그렇고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대주전자가 급등하는데 나노신소재는 언제 움직일까요? 그럼 대주전자를 사든지 이 주식에 대한 어떤 믿음 아니면 이 주식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할 때는. 나노신소재는 이 주식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주식입니다. 57,000원에 57,500원에 10%. 이건 뭐요? 10% 더 사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8만 원 언저리 가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란 종목 진단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포스코홀딩스하고 TCC 스틸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해주라는 건지 아니면 마이크를 주고 다시 받을까? 우리 박상정 앵커하고 유창호 앵커도 화면에 한번 더 나오라고 일단은 여기까지. 예. 네. 일단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화면에 한번 더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5개를 봤고요. 네. 2차 전지를 4개를 왔어요.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 계속해서 2차 전지는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너무 몇 많이 와요, 종목을 지금. 더 봐드릴 거고 예. 그리고 또 진단 신청은 아닌데 한방님께서 갓종목님 말 듣고 에코프로 머리를 사서 버텼는데 드디어 빨간불 들어왔다고 오늘 올려주셨고 좋아요. 또 천사의 나팔님께서도 2차 전지 올라가니 기분이 좋아요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약간은 억눌려 있었던 이런 마음이 그렇죠. 오늘 하루에 또 회복되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응어리가 근데 아직 다 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금만 더 볼까요? 2차 네. 전지 쪽. 자, 방금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예. 대표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와, 이 무거운 게 오늘 질 줄 알거든요. LG화학하고 예. 포스코홀딩스가 이번 반등에서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가지안님의 종목인데요. 예. 매수가가 44만 6천 원이에요. 거기까지는 조금 쉽진 않아 거리가 보이죠? 있어요, 아직은. 근데 40층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 종목 70층에 계신 분도 계세요. 네. 예. 자, 이 30% 비중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한창일 때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라임님의 TCC 스틸입니다. 25,000원의 매수 가격이고요. 20%. 여기도 손실이 제법 나와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러면 두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와 TCC 스틸입니다.
아이, 오늘 야구하고 범수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네. 그래도 나는 15종목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뭐 한 2분만 주면 내가 15종목 채우고 갈 수 있어요? 자, 포스코홀딩스 내가 딱 우리 박상정 앵커 말 듣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뭐 화면 보여주고 할 시간도 아까워요. 여러분, 내가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최근 방송의 핵심이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7학년 9반 할머니 방송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전화 좀 했으면 좋겠네. 이제 이 7학년 9반 할머니도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LG화학도. 우리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반인들 손실나는 꼴을 못 봐요. 좋은 주식 저점 깨졌다고 손절매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더 사버려야지. 그걸 왜 던져? 그 흑진주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 포스코홀딩스 이분 딱 가장 중립적인, 뭐 38선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들으시오. 40만원 이하에 산 분들은 수익 곤방 날 수 있어요. 운 좋으면은 한두 달 안에도 곤방 날 수 있고요. 45층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쉬어가는 가격이 딱 거기거든요, 지금. 더 사버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상정 앵커 70층에 있다라고 했고, 뭐, 이거 포스코홀딩스 55층에 있는 분들 기다리시면 갑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철강 업황 안 좋은 거 알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요까지 얘기해 드리고, 자, TCC 스틸. TCC 스틸은 25,000원. 아유, 이건 금방 수익 나겠네요. 자, TCC 스틸. 어쨌든 스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새 철강주 잘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갈까요? 스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먹고 나오고 싶으면 10%를 더 사시고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술적으로 25,000원, 내가 봤을 때는 3만원도 가능합니다. 끝! 예. 네, 와,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과감하게 더 질러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TCC 네. 스틸도 수익권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섞인 진단 나왔습니다. 남한주원 서포터님도 포스코홀딩스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천사의 나팔님께서는 TCC 스틸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같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갔군요. 네. 자, 아쉽게도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5장 남은 시간에 전략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합이 3,000 넘었어요. 3,000 안착되려면 이 실시간 방송 3,000명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말하면 법이 되는 사람이라 4개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좀 여운으로 남겨놔야 또 미스터 진단 또 7,000명 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 전략 없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로 갈 때 미국은 뭐 독립기념일 뭐 이런 걸로 큰 변동성은 안 나올 거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가끔가다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설마 뭐 독립기념일 그죠? 뭐 그런 데서 뭐 이상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동안에 고생 많았던 분들 오늘과 내일 사이라도 편안하게 가시되 주식 고생해갖고 이제 수익 전환됐다고 낼론 팔면 안 됩니다. 그 고생한 기간을 추가적으로 수익률로, 그죠? 그러니까 1년이면은 100%를 더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 10% 물렸다가 본전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 낼론 팔잖아요. 그러지 말고 물린 기간을 수익률로 얹어가지고서 더 가세요. 이해됐어요? 기껏 1년 물려있다가 이제 수익 전환됐다고 낼론 팔지 마시고요. 이해됐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고요. 뭐 다음에 시간 되면은 또 로봇하고 AI 쪽도 좀 인사이트 좀 얘기해드리고 그럴게요. 일단 오늘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보았는가? 이들도 주식이다. 즐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컷 즐기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레키저 주제가 야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범 전문가께서는 삼성 라이온즈 1위, LG 트윈스 2위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대로 될까요? 지금부터 1위와 2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대로네요. 네. 삼성 라이온즈가 1위, 2위는 LG 트윈스였습니다. 저는 더 신기한 게요. 전문가님이 예. 한 1,000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날걸요? 하셨는데 정말 1,000명이에요. 전문가님 그대로 뭐 답안지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는 1,000명이 아니고 한 몇백 명 정도, 한 100여 명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그 각 구단 감독도 지금 다 얘기할 수 있고 몇 살인지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네. 구단의 4번 타자가 누구고 타점이 누가 제일 많은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박상정 앵커 네. 나를 배려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어? 예, 어떻게 이게 다 예.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야, 너무 신기한데 대단합니다. 전문가님이 응원하는 하나도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도 너무 좋으니까 전문가님이 또 웃는 모습 보기 좋다고 이렇게 게시판에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거의 뭐 2,500명 가까이 들어와 주셨는데 정말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많이 그리고 제대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 랭키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